아인슈타인은 평생 동안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별빛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빛 너머에 숨겨진 수학적 법칙, 그 질서의 근원을 끝까지 추적하려 했습니다. 1915년,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일반상 대성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해보는 순간 충격적인 결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방정식은 우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모두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태초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 그것이 통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억지로 새로운 항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우주상수 람다였습니다. 마치 저울 위에 인위적인 줄을 얹 듯 중력의 붕괴를 억제해 우주를 정지시켜 놓으려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17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입니다. 그는 스스로 방정식의 결론을 거스르며 우주는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론을 세우면서도 시대의 통념에 맞춰 스스로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뒤 아인슈타인의 그림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거대한 망원경으로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하듯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지로 방정식에 끼워 넣은 우주상수가 불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상수를 도입한 것은 내 생애 최대의 실수였다. 그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 앞에서 겸허해질 줄 아는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했고 팽창하는 우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팽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모든 것이 출발한 최초의 순간, 그 기원은 무엇인가?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점, 특이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적 팽창이 일어나며 시간과 공간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었고 원자와 별이 형성되었으며 은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끝에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순간에 연속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빅뱅이 있었는가? 과학은 빅뱅 이후의 진화를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며 블랙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나는지를 수학과 관측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무가 아닌 유가 있었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겨나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지점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는 팽창하는 우주를 인정했지만 특이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발상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은 너무도 철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이론을 넘어 존재론적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우주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수학적 법칙과 질서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경이롭게 본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파르메니데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과학이 우주의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의 이유를 말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 지점을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창조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끝없는 순환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 우주 속에는 어떤 질서, 의미, 목적이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대담한 가설이 제시됩니다. 바로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유일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지금의 우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왜 생겨났는가는 단순히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질문은 돌아옵니다. 왜 그 수많은 가능성 자체가 있어야 했는가? 왜 법칙과 질서가 가능해야 했는가?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과학과 철학,
종교가 모두 함께 매달려야 하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38억 년의 시간 동안 별이 태어나고 별이 폭발하며 원소를 뿌리고 그 원소들이 모여 행성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주는 왜 생겨났는가?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미를 찾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 애쓴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건네는 대답일지도 모릅니다.